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있는 스페이셜이란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제품 책임자인 이진하입니다. 이번 SDF의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보름 전에 뉴욕에서 오랜만에 오게 되었는데요. 올 때 보니까 텅 빈 공항을 보니 정말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의 면면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크게 바뀐 일상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가, 즉 우리 일터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릴 이야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변화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공간입니다.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온 저는 자라면서 예술이나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와 권유로 결국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표현하는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눈으로 컴퓨터를 바라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컴퓨터는 인간의 모든 감각들을 마우스 커서, 즉 점 하나로 함축시켜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인간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컴퓨터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서 일종의 타자기가 아닌 붓과 같은 표현을 도와주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서 공간으로 디지털 정보를 꺼내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하던 도중에 스크린이 아닌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장점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공간 전체를 매개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주는 극단적인 기술인 증강현실을 사용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4년 전 뉴욕으로 건너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스페이셜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셜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다시 예전의 일터로 돌아가 볼게요. 사무실에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네요. 다들 익숙한 모습이죠.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모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1시간 이상씩 출근을 해야 하고 때로는 10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미팅 한 번을 위해서 출장을 가야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실게요. 네, 이제는 일반화가 된 비디오 회의의 모습인데요. 모이지 않고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상대방 또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발 이후엔 더욱 일반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화상회의를 자주 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직접 만나서 회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 뭔가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 확실히 화상회의는 직접 한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회의가 진행이 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대면 회의가 갖는 장점, 즉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설득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이 공간을 다 공유를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회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사진에서처럼 벽과 책상에 넓게 아이디어를 펼쳐서 함께 논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렇게 대면 회의, 화상회의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가지 장점을 섞어서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마치 옆에 앉은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 바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증강현실 안경입니다. 이것은 상용화된 증강현실 안경 중에 하나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거추장스러웠던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가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졌네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스페이셜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상의 3차원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공간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뉴욕에 계신
저희 SBS의 김종원 특파원과 스페이셜의 개발자인 김동현 씨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보이는 장면을 이 안경을 쓰지 않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공유드리기 위해서 여기 계신 임세종 감독님께서 같은 가상의 방에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서 보이는 화면을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페이셜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이셜의 김동현이고요. 현재는 뉴욕 오피스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SBS 뉴욕 특파원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선 취재가 바빠서 밖에서 취재하고 있다가 가상 회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놀랐던 건 눈에다가 이 3D 고글을 쓰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이 펼쳐지네요. 놀랐습니다, 저는. 네, 거기는 아침일 텐데 커피부터 한잔 하시죠. 이런 기능도 있네요. 진짜 손에 커피잔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데 신기하네요. 이 커피는 안 나오나요? 커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자님 아바타가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저는 이제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아이디를 만들 때 얼굴에 사진을 찍어서 3D 아바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는 저랑 꽤 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스러운가요? 지금 제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셋은 세 다른 공간에서 하나의 가상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상 공간에 모이면 얘기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공간 전체를 활용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현님, 스페이셜 다음 버전 진행되는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안 그래도 저희 회의가 방금 끝나서요. 저희 작업 공간으로 한번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눈앞에 큰 화면에 뭐가 잔뜩 생겼는데 이쪽 끝에 있는 거는 알록달록한 거, 딱 봐도 포스트잇을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이 글씨도 되게 잘 보이는데 포스트잇이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 버전에 어떤 기능을 넣을지 여러 가지 오피스들에서 모여서 벽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되게 편리하겠네요. 이거 지금 붙여놓으신 거는 문서들인 것 같고 그 옆에는 그래프도 있고 요거는 뭐예요? PT 자료인가요? 벽에 붙어 있는 거? 네,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발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무엇보다 화면이 커서 굉장히 눈에 잘 보인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부터 이것도 궁금했는데 이 운동 경기장 같이 생긴 거 이거 3D 모델링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더 큰 가상 공간을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크게 보시죠. 동현님 이거 좋은데 저희 의자가 좀 불편해 보여서 요거를 좀 넣어봤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앉아보실래요? 이거는 조금 불편해 보이고요. 이렇게 아예 소파처럼 등받이랑 팔걸이까지 있는 이런 의자는 어떠신가요? 이게 허공에 그림도 그려지네요. 잘 그리네. 이 의자가 뭐 그림으로 봐서 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저도 한번 이 포스트잇을 벽에다가 붙여볼까요? 이거 나중에 만들어지면 푹신푹신하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이 큰 화면으로 영화 한번 봐도 좋겠어요. 네, 저는 오피스에 영화관이 있으면 일은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화면이 커서 아이들한테 이 교육용 영상을 틀어주면서 가상 공간에서 이 수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학을 못 하게 된 학교들에서 연락이 많이 와서 수업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 분자 모델을 공유하면서 훨씬 몰입감 있는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있으면 화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중간에 취재하다가 와서 참여를 했는데 참 와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특히 옆에 동현님은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만나 뵙는 분인데 실제로 몇 번 만났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생생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가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욕에서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도 이런 증강현실 방에서 다음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회의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들이 이 방에 모여서 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금융기관들에서 부동산 데이터를, 제약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의학 데이터를 만들어서 원격 오피스 간에 활발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발하게 구현하고 있는 한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마텔이라는 회사인데요. 바비 인형 등의 장난감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마텔의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더 이상 모든 아이디어를 프린트를 해서 골판지 위에 붙여놓고 회의를 하는 대신에 이러한 증강현실 프로젝트 방을 만들어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가 장난감의 디자인을 끝내고 나면 이 가상의 방에 3차원 모델을 업로드하고 직접 착용해 볼 수도 있고, 또 세계 각지에 퍼진 여러 부서의 담당자들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쉽게 코멘트를 남기거나 스케치를 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 이러한 변경 사항들이 전부 다 이 방에 저장되는 거죠. 이렇게 몇 주씩 걸려서 공장을 방문하면서 진행하던 디자인 프로세스가 불과 몇 번의 가상의 미팅으로 진행이 되면 전에 비해 팀원들이 출장을 훨씬 덜 가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보신 것처럼 이렇게 3차원 가상 공간을 통한 협업이 생각보다 이미 현실의 일터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주로 대기업들이 전 세계의 오피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상 협업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면, 코로나19로 대면 회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전 세계가 재택 원격 근무를 강제하면서 지금은 훨씬 작은 회사들, 그리고 병원들, 계약을 하지 못하는 학교들까지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가상 협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왜 관심을 보이는가인데요. 문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전에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출장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실용적인 이유였다면, 지금은 혼자 일하면서 고립감을 덜고 싶어서라는 감정적인 이유가 많아진 것입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스페이셜로 미팅을 해본 한 사용자가 바이러스로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최고의 원격 미팅이었다라는 좋은 의견도 남기고 있습니다. 좁은 집에 갇혀서 몇 주 몇 달 동안 못 나오면서 사람들과 더 연결을 느끼고 싶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의 존재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로서도 나름 큰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상 협업 플랫폼의 기능들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뿐 아니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함께 놀 수도 있는 보편적인 소통의 도구로 변신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놀이와 일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의성에 관한 것인데요. 창의성이란 점과 점을 잇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생각의 씨앗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밖에서 볼 때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각자의 생각들의 파편들이 연결이 잘 된 팀이 창의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피스에서는 걷다가 사람들이 부딪혀서 뭐 하냐고 물어보다가, 혹은 같이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다가 계획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격 오피스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팀의 창의성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사고의 대부분이 계획되지 않은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화상회의를 하면 다들 준비하고 정제된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날것의 아이디어끼리 부딪힐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반면에 3차원의 공간에서 가상협업을 하면 훨씬 즉흥적으로 생각과 생각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도중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말만 하면 눈앞에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의 간극이 좁혀지기 때문에 이 공간 전체가 내 생각의 연장이 되면서 마치 함께 재즈를 연주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는 가상협업이 사람 간의 거리를 가깝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의 작은 조각까지도 더 잘 부딪히게 하면서 우리를, 그리고 사회를 더 창의적으로 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이렇게 변하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개인의 행동 중에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비행기를 타는 일입니다. 불과 한 번 한국과 뉴욕을 왕복하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량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1년간 차를 안 타고 채식을 하고 LED 전구를 쓰는 등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생활 방식으로 내가 1년 내내 해서 아낄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보다 비행기로 배출하는 양이 1인당 훨씬 많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년간 열심히 노력한 게 뉴욕 한번 다녀오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장 가야 할 일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유의미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상여법이 도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비행기만큼이나 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오피스가 있는 이 건물들인데요. 게다가 이 오피스들은 거의 40%가 전 세계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전의 데이터인데요. 지금은 거의 100%가 비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오피스를 줄이는 것이 불필요한 출장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환경을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아바타만 전송할 뿐 아니라 한 공간 전체를 다른 공간과 완전히 합쳐서 이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공간 전체를 실시간으로 3차원 캡처를 해서 다른 공간과 연결하면 사람들이 농담하거나 당신의 방에서 걸어 다니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주변 환경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인지하게 됨으로써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종류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어쩌면 우리는 물리적 공간이나 거리에 의미가 없는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 있는 인재들이 비싼 물가나 집값의 걱정이 없이도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고요. 또 지역 간의 경제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증강현실이 어떻게 우리의 일터를 바꿔놓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컴퓨터와 인간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어떻게 사람 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줄일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생각과 꿈들의 거리도 좁힐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